이 분위기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좀 보세요. 진미령 고개 넘어 송해 바다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종선 기자님겨. 네, 진미령 씨와 송혜 씨 이게 무슨 공통 분모가 있을까? 일단 진미령 씨의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1970년대에 하얀 민들레, 소녀와 가로등,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 네. 노래 소녀와 가로등, 소녀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수 중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으면 뭐 가요 프로그램 이런 MC도 하거든요. 그래서 MC도 하고 했습니다. 말솜씨도 좋았죠. 그러다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 10년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연기도 좀 하셨고. 근데 결국은 본인의 본업인 가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트로트 가수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송혜 쌤이 안 나오고 있죠. 바로 트로트 가수 하면서 내놓은 노래가 미운 사랑인데 이 물론 트로트 가수 했으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도 했지만 이 사이에 이명웅이라는 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 이제 경연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커버곡이라고 하죠. 이 선배들의 좋은 노래 불러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최다 조회수를 조회한 게 바로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을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어떤 한 이제 명곡 가요 프로그램에서 송혜 특집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명웅 씨가 바로 또 이 미운 사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미령 씨에서 시작한 얘기가 이명웅 씨 거쳐서 송혜의 바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하 드라마 진미령 고개 넘어 송해 바다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건 내 노래야 하신 노래 그 미운 사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역시 내공이 느껴집니다. 차분한 음색이 매력적인데 사실 박성매 변호사님, 우리 홍종선 기자님 말씀처럼 원래 진미령 씨 노래는 트로트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8순을 넘은 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 딸이 부르는 트로트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직접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미령 씨 본명이 김미령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가수로 데뷔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결국 외할머니의 성을 따라서 진미령으로 활동을 해왔답니다. 아버지가 바로 한국전쟁 4대 영웅 중 한 명인 고 김동석 대령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직접 작사 노래를 트로트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음악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애틋한 효심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미령 씨의 얘기 직접 4부곡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로 또 바꾸게 된 이유는 저희 8순 넘으셨고 지금 어머니가 거의 9순 되시거든요. 8순 넘으셨을 때 야 나도 노래방 가서 네 노래 좀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다. 어르신이 가가지고 감성적인 노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좋아하는 트로트를 한번 불러줘야지 하다가 이제 그 송강호 작곡가를 만나서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해서 트로트로 전향이 된 거죠. 웨딩마치가 울리고 식장에 들었을 때 날선 꼭진 아버지 가는 게 떨고 있어 난생 처음 보았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 모습 나도 같이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 저 가사가 진짜 이 따님을 결혼 보내신 아버님들은 우리 김복준 형님도 따님 결혼 출가시키셨습니다만 가사가 애절합니다. 저거 뭐 그대로 말 그대로 저도 딸 뭐 외동딸 하나 시집 보냈는데 저도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저 가사 들으면서 아주 뭐 절절히 공감한 그런 가사 맞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출발은 그냥 가수, 정말 이 발라드, 감성을 녹이는 발라드로 출발했던 진미령 씨가 어느 순간 효심 때문에 트로트 가수가 된다고 해서 나 갑자기 트로트 할래.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복준이 뭔가 이 곡을 누구한테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진미령 씨가 내가 트로트 가수가 되면 누구한테 좀 도움받을까, 이제 이를테면 누구 곡 받을까 생각했는데 선뜻 딱 떠오르는 게 누가 뭐래도 트로트 황제는 나훈아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그 나훈아 씨 그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인사하고 나 곡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얘기하더니 또 아무 그 액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100일 동안 쫓아다녔답니다. 100일 동안. 세상에. 네, 거의 출근한 거죠. 거의 100일 기도식으로 찾아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마 그 100일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100일이 되니까 비로소 이 나훈아 씨가 야.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범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냥 추정해 보는 거지만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진미령 씨가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지 글쎄요.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건지를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앨범 전곡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홍종성 기자님 트로트 시대에 이제 그러면 전성기를 진미령 씨가 그때부터 연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어떤 골드미스 인생사를 밝혔어요. 결혼했었는데 왜 골드미스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 이제 잠시 조금만 기다리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내내. 본인이 나이도 밝힙니다. 나 63세인데 지금 굉장히 몸매 날씬하잖아요. 아하. 소식하고 앉았다면은 윗몸 이렇게 100번씩 한다 그래요. 허허. 그렇게 해서 근데 몸매만 날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면사포도 써봤고 헤어져도 받고 이제 내 인생 찾아간다. 본인 네. 인생 아주 당차게 즐겁게 살고 계신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유성 씨가 이제 전 남편이잖아요. 냉면 먹다 헤어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진미령 씨가 조금 늦었대요. 근데 전유성 씨가 나는 다 먹었는데 너 먹는 거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난 일어설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냉면 그릇 나 하나 먹는 거 한 그릇 먹는 거 못 기다려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내나 해서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좀 방송에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유성 씨를 나쁜 사람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거에 가슴 아팠다.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10년 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폭발한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전 남편 얘기 물으면 말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헤어진 지 17년 됐는데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의 결혼도 당당하게 아주 쿨하게 흘려보낸 이 진미령 씨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수로서의 인생도 더 당당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글쎄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뭐 이제 그런 노래 갑자기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제 당당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도 후배 가수들의 활약은 지금 TV만 켜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장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트로트 열풍인데요. 이 트로트 열풍이 좀 이렇게 오기 전부터 정말 눈도장을 찍어놓은 후배 가수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데뷔 2년 차를 맞은 이찬성 씨인데요. 아하. 이찬성 씨의 무대를 보고 진미령 씨가 바로 이렇게 외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저분이에요? 네, 환장하겠다. 와, 진짜 못 살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 무대가 그만큼 폭발적이었고 이렇게 흡입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이런 젊은 트로트 남자 가수들한테 열렬히 환호하는지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찬성 가수도 내가 진미령 가수 선배님한테 굉장히 대성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성 씨는 배우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외모 같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실력의 소유자길래 진미령 씨가 환장하겠다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믿었었는데 갈등을 지켰네. 그래 너
영탁 씨 목소리 약간 느낌도 영탁 씨 느낌이 납니다만 영탁 씨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종선 기자님 잘하네요, 진짜. 사실 네. 뭐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잘하는 이찬성 씨인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 아하. 사실 이명웅 씨, 뭐 김호중 씨, 영탁 씨가 나갔던 그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그날 선택했던 노래가 바로 지금 저 영탁 씨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빠 나 일찍 잘게 했던 여자친구가 사당동 술집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노래가 된 거가 네가 왜 거기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 보면서 뒷목 잡는 거거든요. 이 뒷목 댄스도 완벽하게 했는데 음이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아니 댄스를 너무 화려하게 하느라고 음이탈 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 원래 노래 댄스 다 되는데 소변을 1시간을 참느라고 아이고. 그래서 음이탈이 됐다. 네. 눈물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1시간 전부터 소변 참다 보니까 결국 이탈 사고가 나고 말았다는데 너무 안타깝죠. 역시 한순간이에요, 뭐든지. 근데 앞서 우리가 대하 드라마 제목이 진미령 공해 넘어 송해 바다로잖아요. 송해 씨 언제 나와요, 박성매 변호사님? 진미령 씨와 송혜 씨의 연결고리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아니 이명웅 씨를 또 거쳐야 됩니까? 네. 임영웅 씨를 거쳐야 됩니다. 아하. 임영웅 씨도 이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을 불러 크게 화제가 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임영웅 씨가 내 개인 채널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커버곡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조회수가 무려 현재까지 956만 회, 곧 이야. 1000만 뷰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임영웅 씨가 송혜 선생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도 참 좋아한다면서 송혜 씨 앞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불렀는데 네. 노래를 듣던 송혜 씨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야, 이명웅 씨가 부르는 미운 사랑 또 어떤 맛일까요?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그럴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아니 꼭 우리가 이 이명웅 씨가 어떤 경연대회 1등이라고 해서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이명웅 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 참 편하게 노래를 잘 부른다, 구성지게 잘 부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송원 선생님도 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나 봐요. 아마 그 임영웅 씨가 이 포천에서 살고 있죠. 그래요? 그 어머니도 포천에서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이 고향 포천 송우리 쪽이에요. 거기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송혜 선생님도 저 정도의 실력 진짜 눈 뗄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여기 어떻게 나왔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임영웅 씨는 이제 가끔씩 초대 가수로 나오다가 경연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떠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한수 이북에서 한수 이북 집값 때문에 골치 아픈 강남 쪽이 아니고요. 한수 이북에서 인물 난 겁니다.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사실 장유미 변호사님, 이 송혜 선생님 하면은 늘 우리가 이 뇌리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전국 하면 노래자랑 하는 것처럼 자동이죠. 전국 노래자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송혜 선생님이 이어지잖아요. 건강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송혜 선생님은 임영웅 씨가 헌정 무대를 바칠 만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요. 아하. 최근에 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마이크를 몇 차례 못 잡으시면서 전 국민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로 바로 지난달 25일 입원을 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19가 워낙 이제 득세하다 보니까 고열 증세랑 감기 증세가 동반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검사도 같이 마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음성이었는데 바로 무대에 복귀는 못했고요.
다행히도 완전히 완쾌된 이후에 지난 18일에 진행된 녹화에는 참여해서 무사히 그 무대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이 전국 노래자랑 거의 40년째 지금 한 자리에서 딩동댕 이걸 울리고 계시는데 한 번도요. 역시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녹화에 건성건성 허투루 임한 적이 없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 리허설하는 때 보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 2번 더 봐야 되니까 이거 한 100번만 내 거 만들어야지. 전국 신나게 여기서 음악 끝나는 그 대목에서 와 하고 여러분들이 함성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이 모아주는 함성이 뭐냐? 송해 반갑다 그 소리에 그게. 그러네요. 저 함성이 송해 반갑다 이거라는데 정말로 송해 반갑다를 오랫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멜라니로 나왔던 올리베아 데 하빌랜드라는 배우가 104살로 눈을 감으셨고요. 네. 커크 더글라스라는 배우도 스파르타쿠스 나왔던 102살. 제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송혜 선생님도 100살은 좀 넘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4살이십니다. 94살, 아이고. 90살이 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60세가 되니까 60km로 시속으로 달리는 것 같고 한 90세에 90km 달리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처럼 혹시 너무 살려면 일단 늘 웃으세요. 화나는 일 있어도 좀 참으세요. 아하. 싸울 일은 피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도 딩동댕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하. 감이 외람되지만 송혜 선생님 제가 100살 선생님 100살 때까지 송혜 반갑다라고 외칠 정도로 건강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늘 우리 곁에 든든한 선생님이자 아버지로 남아주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